어제 이 시간 저희가 또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이 경찰이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말도 나왔습니다. 가해 교사가 여학생한테 그것도 수업 중에 원조 교제할래? 라고 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임 변호사님, 네. 이 소식을 듣고 뭐 학부모를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 교사와 또 교장을 포함해서 4명을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됩니까? 우선 뭐 교장과 그 교사들, 고발된 그 교장과 교사들이 여학생과 그 여교사를 성추행한 부분, 이건 뭐 당연히 밝혀져야겠고요. 추가적으로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그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이런 네. 성폭력 사건을 인지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학교장이 그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또 아청법 위반이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교사의 어떤 성 관련 범죄는 좀 일반인과 다른가요?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죄질은 똑같은, 그러니까 그 형벌은 똑같겠지만 무엇보다 예. 이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죠. 교사가 학생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도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고요. 또 징계 절차가 또 별도로 또 밟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란 점에서 이 성추행에 대한 교육계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내 성추행에 대해서 학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신고할지 말지를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게다가 이 성추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현직에 남을 수 있는 솜방망이 처벌과 또 교사끼리 서로 감싸주는 온정주의 관행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전적으로 이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은 이제 교장의 권한이고 특히 이제 이 징계를 주는 것도 사실 제 식구 감싸기처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걸 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반 직장이라든지 공공기관과 다르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 피해자들, 학생이나 어떤 여자 교사들이 어리다 보니까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교장이라든지 뭐 진로 선생님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피해 사실 자체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학교 내에 있는 성폭력 범죄도 이게 철저하게 이제 권력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제일 약한 존재고요. 네. 그 위에 평교사, 그 위에 어떤 뭐 그 학년부장이라든지 교직부장, 그 교내부장 같은 어떤 보직교사, 그 위에 학교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자 평교사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보직교사가 자신의 어떤 성추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여기에 반항하기 어려워요. 그 중간에 또 그 실습 나온 교생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수직적인 그 권력 구조에다가 또 학교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봐줘야지 이런 온정주의가 좀 만연해 있어요. 네. 이런 점도 이런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는 거를 막는데 좀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굉장히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점이 이렇게 성폭행, 이 성범죄로 인해서 파면됐거나 해임된 교사가 3년이나 5년 뒤에 다시 임용고사를 봐서 그러니까요. 다시 기용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파면이 된 다음에 5년 후, 해임이 된 다음에 3년 후에는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다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법을 좀 개정하겠다. 다시 임용고시를 보지 못해서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에서라도 이런 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좀 다행으로 봐야겠죠.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또 학부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학교에 먼저 말하기조차도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현실들도 좀 네, 개선돼야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지금 올해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그 학교 교내 성폭력 범죄보다 지금 우리 2015년 지금 절반에 네. 발생한 그 기간이 발생한 건수가 똑같다고 하는데요. 이게 드러난 게 이 정도지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많을 겁니다. 네, 이 학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서울고등학교 전체 학교의 그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전학 가거나 그럴 때는 네, 그렇죠. 이 학교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학을 가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1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학교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예,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정말 이 학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해당 문제되는 가해교사들의 뭐 전임지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